아야. 안녕하세요, 요공식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댓글을 받았었는데요. 그 댓글 중 몇 개는 여우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루비를 키우면서 인터넷을 통해 여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맞는 정보도 있었지만 잘못된 정보도 있었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오해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루비를 키우면서 느꼈던 여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받은 댓글 중 개인이 여우를 키우면 불법이지 않나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협약에 등록된 사막여우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한국토종여우를 제외하고 개체수가 많은 붉은여우나 북극여우를 키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야생동물인 여우를 키우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루비는 붉은여우 중 마블폭스라는 품종이에요. 마블폭스는 야생에서 존재하는 붉은여우나 북극여우, 사막여우와는 달리 오랜 시간 여러 세대에 걸쳐 모피나 혹은 반려동물의 목적으로 태어난 여우의 품종으로 애초에 야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여우예요. 따라서 저는 루비를 불법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야생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우는 포식동물이니 공격성이 있고 위험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선 한국토종여우의 개체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여우에게 공격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의 수가 많은 해외의 경우를 조사해본 결과 사람이 여우에게 공격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어요. 사람을 공격한 여우는 대부분 광견병에 걸려 있거나 여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루비가 저를 물었을 때도 케이지에 발이 껴서 제가 루비를 포획하려는 줄 알고 오해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어요. 여우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여우의 타고난 성향이 자신보다 큰 동물과 싸우지 않고 도망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여우는 애정 표현이나 장난으로 살살 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여우가 살살 문다고 해도 이빨이 크고 날카로운 편이라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작거나 나이가 많은 동물이 있다면 여우를 키우지 않아야 해요. 여우는 70% 정도 배변 훈련이 가능하고 여우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가정에서 여우를 키우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여우는 배변을 지정된 화장실에 싸는 경우가 50% 정도고 사료나 물, 간식, 장난감 등에 마킹을 한다고 해요. 여우 몸 자체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지만 배변을 여기저기 싸고 밟기 때문에 집과 여우 몸에선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 냄새는 사람이 맡기에 강아지나 고양이의 배변 냄새보다 훨씬 더 고약하기 때문에 여우를 키우기 힘든 점 중 하나예요. 따라서 여우를 키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여우의 배변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온 집안에서 그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여우의 입양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게 배변을 못 가리고 냄새가 나는데 루비를 어떻게 키워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놀랍게도 루비는 마킹을 하지도 않고 무서울 때 괜찮아 반가울 때를 제외하고 모든 배변을 지정된 화장실에 싸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 몸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여우가 마킹을 하고 배변 훈련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루비처럼 배변 훈련에 성공한 여우들도 있었어요. 배변 훈련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회화예요. 배변 훈련에 성공한 여우의 특징으로는 생후 8주차 이후 보호자에게 입양이 되었고 여우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다른 동물들과 같이 키우지 않았고 집에 외부 사람이 방문하는 일인 적었어요. 반면 배변 훈련에 실패한 여우는 어미젖을 떼기 전인 생후 2, 3주차 때부터 부모 형제 여우로부터 떨어져 보호자에게 키워지거나 여우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여우 등 먹이와 영역 경쟁이 될 만한 동물들을 함께 키웠어요. 이러한 환경에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여우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많이 키워줘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크면 강아지 같은 성격이 된다 라는 오해할 만한 정보 때문이었어요.
여우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동물과 함께 살아가려면 사회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우는 예민하고 겁과 경계심, 욕심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사회화를 진행하기보단 여우에게 안정감을 주고 천천히 사회화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회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루비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루비는 생후 8주 이후 입양이 되었고, 루비가 집에 완벽히 적응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전까지 사람이나 동물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간 루비에게 안정감을 줬었고, 그 이후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사람이나 동물이 왔어요. 현재 루비는 처음 본 사람은 경계하고 무서워하지만 자주 보면 사람과도 친해지고, 처음 본 동물의 경우에는 다 좋아했어요. 이렇게 여우는 급하게 사회성을 키워주기보단 안정감을 먼저 주고 이후에 사회성을 키워줘야 돼요. 여우는 어떤 환경이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라 알려져 있어서 야외나 원룸, 좁은 케이지, 시끄러운 영업장 등 극한의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여우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우도 당연히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실내에서 햇빛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여우의 특성상 겁이 많고 예민해서 조용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키워야 해요. 또 활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좁은 케이지나 원룸에서 키우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요. 따라서 여우는 조용하고 넓은 실내 공간에서 캣틸과 캣타워를 비롯한 다양한 장난감으로 활동량을 충족시켜주며 키워야 해요. 여우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예요. 여우도 고양이나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동물은 영역동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단독 공간에 따로 키우지 않듯이 여우도 단독 공간에 키울 필요는 없어요. 야생 여우가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과 달리 사람에게 키워진 여우는 혼자 지내는 것보다 사람과 교감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므로 고양이나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여우도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해야 하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보호자가 잘 때나 여우를 혼자 두고 나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와 같이 보호자가 여우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여우를 케이지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루비를 혼자 두고 나갔다가 루비가 다치는 일이 생겼었어요. 따라서 장시간 집을 비우시는 분들이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여우가 하루의 대부분을 케이지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우는 에너지를 풀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우를 키우고 싶다면 오랜 시간 여우와 함께 집에 있고 많이 놀아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오늘은 여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여우 키우기가 쉽다고 오해해서 쉽게 입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여우 키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파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 여우를 입양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정에서 여우를 키우시는 분들의 의견은 꼭 들어보고 결정해야 해요. 여우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파양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야야